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주 투자 유치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추진 방향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지혜입니다. 먼저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강기춘 교수님께서는 한국은행 개건연구원, 미국 워싱턴대 및 아이오와 주립대 교환 교수, 감사원 감사연구원 팀장, 제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좌장이신 강기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니까 눈인사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도가 2015년에 제주 투자 유치 3원칙을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5월에 청정 제주 송악선언,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 투자 유치의 패러다임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제주 투자 유치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주제로 이 세션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가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표를 해주실 조보인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으로서 특별자치도의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해서 많은 그런 폭넓은 이해가 있다고 보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표해 주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이남호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화학 코스메틱 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제주도에 있는 제주산학융합원 원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해조류를 이용한 그러한 연구와 산업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많은 연구를 해오신 바이오 전문가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황경갑 3.1회계법인 이사님이십니다. 공인회사로서 3.1회계법인의 감사본부도 거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0년 이후로 3.1회계법인의 부동산 금융 파트의 이사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론해 주실 박민호 팀장님은 지금 KT에서 AI,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 사업본부에서 KT의 환경사업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는 환경사업팀의 리더시고요. 이쪽에서 하는 일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 같아요.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분인데, 온라인은 화면이 나오나요? 장영호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현재 경영대학에 재직 중이신데 주요 연구 분야는 기후변화와 경제학, 그 다음에 에너지와 경제, 그 다음에 또 전력시장, 이런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토론을 해주실 크리스토퍼 라이 홍콩 무역발전국 한국지부 지부장님이십니다. 한국에 오신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 지부장님. 예, 특별히 홍콩하고 한국 간의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요. 윤찬영 아랍에미레이트 칼리파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은 특별히 정보 보안 분야에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현재 사이버 보안 쪽에 또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쪽에 지금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야의 아주 전문가로서 지금 전기공학 컴퓨터 과학과의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조보연
위원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의 조변입니다. 발표 자료가 좀 영어로 되어 있고 뭐 부분 한문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여기 발표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데 조금 여기 그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좀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 우리 투자 유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를 일반적으로 볼 때는 FDI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 같은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을 가지고 직접 사업하겠다고 투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국인으로부터 하는 FDI 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도는 이제 육지부라는 또 다른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육지부에서 기업이 이전이 되거나 하는 이런 투자 유치, 그래서 실질적으로 FDI 말고 제가 이제 Domestic Direct Investment DDI라고 표현을 했는데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관점에서 지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표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봐주실까요? 네. 좀만. 네. 뭐 뒤에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문이 좀 먼저 나와서 좀 죄송한데 우리 뭐 흔히 표현에서 뭐 궁하면 표현 뭐 통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즉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들을 많이 쓰는데 궁하면 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조금 공부를 하니까 그냥 표현이 아니고 우리 사서삼경 중에 역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실질적으로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하면 통하는 게 아니고 이제 궁하면 변해야 되고 변하면 통하고, 그러니까 변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좀 문제가 심각해졌으면은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변화를 하고 변화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통하게 되면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영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이제 환경적인 변화는 계속 올 것이지만 환경적인 변화가 올 때마다 내가 스스로 변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생존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 주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크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방향과 좀 아주 파괴적인 혁신적인 방향이라도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같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부터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가장 큰 부분들은 사람과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 그런 장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기본법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세 개죠. 그러니까 사람, 그리고 물건, 그러니까 무역도 자유롭게, 자본도 자유롭게, 사람도 자유롭게, 이제 세 가지 관점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한한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기 전보다 우리가 2배 이상 성장하는 경험들을 가졌고,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순증 인구가 뭐 한 400명밖에 안 되다가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경험들도 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자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상품이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1년에 이제 제주 같은 경우 2천만 톤 정도가 상방과 하방에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의 이 물류는 우리 국내 물류죠.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물류에서 상하방 부분 중에 육지에서 우리로부터 내려오는 하방 물류가 대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들은 건설용 자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물류가 있었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임가공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을 안 한 이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는 동북아에 이제 맨 밑에 이제 제가 써놨는데 동북아에 여기 금융 허브가 되겠다 이런 이제 비전들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주변에 볼 수가 없죠. 우리가 2021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 자체 내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여기에서 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물건과 그리고 자본 중에 사람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도 했고 부분적인 성공도 해봤지만 자유교역이라든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도도 제대로 못 해본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지부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 외자 유치라는 것이 투자 유치랑 같이 동의어로 쓰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FDI가 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외자 유치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육지부에서 여기 산업이 넘어오는 Domestic Direct Investment 두 가지 측면들이 다 같이 우리가 병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기업 유치가 됐던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25개사에 지금 한 3,500억 정도가 우리가 제주도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2,600명 이상의 고용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산업 부분들 자체의 일관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 울산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산업 그리고 여기에 광양 그리고 여수 그러니까 뭐 각각의 어떤 지역별로 어떤 산업의 테마들이 있는데 우리 제주도로 이전한 여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콜센터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IT 기업들 중에서도 연관되는 산업의 효과가 없는 단독 기업이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워라밸 정도를 생각하면서 좀 이전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FDI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대부분들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직접 투자를 관광용 개발 투자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추진이 됐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또 저기 멈춰져 있지만 대부분들의 테마는 우리가 산업용 투자가 아니고 관광용 개발 투자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나마 이제 그 개발 투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거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여기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게 이제 우리의 GDP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가 지금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또는 제로 정도의 GRDP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원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 그리고 여기 물건 그리고 여기 자본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사람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체적인 우리 규제적인 환경이 되는 도정의 체계를 보면 우리가 투자 유치라는 부분들은 원점에서 투자 유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여기에서 기업의 어떤 공급사슬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의 투자 유치과는 관광국 밑에 있는 거죠. 우리의 지금 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배체제에 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여기 도 안에 있는 우리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 간의 역할들이 여기 혼재되어 있죠. 제가 지금 빨갛게 지금 되어 있던 것들은 물론 이제 JDC에서 지금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여기 여기 예래에 있는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셨지만 그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주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계신데 그 이후에 JPDC 우리 삼다수 쪽에서도 지금 여기 주거 사업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적인 어떤 여기 재무적 자원들을 소싱하기 위한 여기 면세점 사업들도 JTO라든가 여기 JDC나 중복해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개발 중심으로 갔을 때 한때 필요했던 기능들이 지금은 중복 기능으로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FDI나 DDI 여기 투자 유치를 할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는지 좀 그 목표 자체가 좀 희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카카오나 아니면 여기 넥슨이라든가 상당히 큰 기업이긴 하지만 한번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는 게 있다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협력 업체가 있으면서 연관 산업에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을 텐데 넥슨을 위해서 어떤 협력업체가 존재할지 아니면 카카오를 위해서 어떤 협력업체가 존재할지 정보 중심의 고급의 여기에 일자리들이 창출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회사 내에서만 기대를 하는 것이지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큰 기업이라고 해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좀 반대로 보면 우리가 수출 품목의 1위를 보면 이제 반도체를 지금 보고 계신데 저 부분들 자체는 우리가 이제 팹 자체를 안 갖고 있는 여기 팹리스 상황에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저런 성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저런 쪽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좀 명확하게 목표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잃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보다 좀 늦었던 하이난 같은 데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 하이난하고 제주는 상당히 비슷한 지리적인 환경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메인랜드에 부속되어 있는 섬이기도 하고 휴양 목적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목표를 했던 부분들 여기 하이난 보시면 현재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테마가 되고 있는 제반 산업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지금 여기에서 첨단 산업 도시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형들을 보면 지금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휴양 주거단지, 헬스타운, 관광미양,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제외하고는 관광과 관련되는 목적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만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첨단 과학단지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산업 클러스터라는 것들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서 하나의 핵심 산업을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같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공구상가처럼 거기에만 가면 동일한 산업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뭐 쇼핑 아울렛이나 공구상가처럼 거기에를 스스로 가고 싶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집중이 되거나 연관이 되거나 두 가지가 보통 산업 단지가 갖게 되는 모형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제1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분양이 완결되어 있는 제2첨단산업단지도 어떤 산업이 목표로 돼서 구성됐는지 아이덴티티를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위기가 있는 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때 사람이 많이 오는 것들을 즐겼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언커택 상황이 되고 있고 온택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금 각각의 이제 집에서 각자의 지금 경제적 생활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관광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앞으로 그 우리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는 길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운 산업 생태계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여기에서 기회들을 갖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기술과 관련돼서 우리가 실증 산업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 뭐 5G가 좋고 이런 부분들 말고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돼서 실증 산업을 했었고 그리고 뷰티 향장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산업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증 산업들을 했지만 그 실증 산업이 실행 산업화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모든 것이 이제 정확한 원인이 아니겠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잠재적인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것과 한번 1대1로 매칭해서 보면 이 이전에 우리가 지금 투자 유치라는 것들을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관광이라는 것의 관점에서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교역과 그리고 여기 금융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리고 여기 산업의 생태계를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원점에서 지금 산업의 생태계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경제 자체에 그러니까 도의 어떤 그 기구 자체도 좀 변경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지방 및 국가 공기업과 관련돼서도 지금 역할들이 끝나면 그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항상 존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국제자유도시 기본법에서 제시됐던 대부분의 개발 사업들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JDC의 역할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역할들 자체가 이미 JPDC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과 중복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발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의 역할들을 다시 생각해서 발전적으로 해체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노랗게 돼 있던 우리가 이원을 지금 창출하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지역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면세점이 JTO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지정 면세점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의 재원으로 발전적으로 써서 개발 중심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심의 재원으로 지금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투자 유치라는 것들은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선순환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해봤던 것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돼서는 실증 사업들을 우리가 했고, 스마트 그리드는 우리가 양방향 배전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제주도 내에서 이미 갖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옆에 제가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출시하고 있는 아이오닉 5의 여러 기술들 중에 잘 그 언급이 안 되는 기술 중에 하나는 PNG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꽂기만 하면, 지금은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꽂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는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전기차가 여기에서 송배선로를 통해서 전기를 받기만 할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유유되는 전기들을 거꾸로 팔 수도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원래 그런 역량에 대한 실증을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해놨고, 이제는 전기차가 그런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증의 경험들을 실행으로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사이버 보안을 관련되는 그런 업체라든가 ESS라든가 여기 배터리 리사이클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타겟팅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뷰티 향장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증도 하고 산업화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색조나 이런 부분들을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향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리다이렉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외연을 색조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너뷰티라든가 아니면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퍼퓸러라든가 디자이너나 마케터나 이런 사람들을 적절히 유치하는 것도 또 다른 이런 산업의 외연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국제자유도시 여기 3차 계획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주요 이제 우리가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시티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표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획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STO나 IEO 같은 그런 어떤 거래소를 유치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분산형 금융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유치한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 자유로운 여기 자본의 이동과 관련돼서 이렇던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과 금융을 협업하면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 제1공항이나 여러 가지 물류, 그리고 제주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물류 인프라와 관련되는 논의가 나올 때마다 그 물류 인프라가 지금 우리 육지부와의 물류 인프라들만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점에서 예전에 그 제주공항의 자유무역지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제주 전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건이 우리가 자유무역 형태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주도가 한번 거듭나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부인 교수님께서 아까 그 FDI 그 추세도 좀 보여주셨지만, 제가 조금 계산을 좀 해보니까 우리가 77년부터 2012년까지 한 35년 동안에는 1년에 FDI가 1100만입니다. 1100만. 1100만 불. 1억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제자유도에 추진되고 그렇게 되면서 1차 국제자유도에 추진된 그 기간 동안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도 많이 좀 늘어났지만은 2억 2,600만 불이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게 늘어난 게 아까 이제 그림에서 나왔지만은 그 기간에 2013년부터 17년 기간에 이제 6억 5천만 불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그 많이 꺾였죠. 2018년, 19년까지 데이터가 있지만 연 3억 3,500만 달러, 그러니까 지난 한 5, 6년에 한 50% 수준으로 꺾였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숫자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뭐 저는 그게 꼭 나쁘다라고 보다는, 이제 우리는 투자 유치 질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으로서 이제 조부인 교수님은 산업 생태계 구축을 계속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세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CFI와 관련된 그런 산업 생태계, 그 다음에 코스메틱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해 주셔서 패러다임 전환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어젠다를 제시해 준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 6분이 앞으로 한 44분 정도 우리 토론을 하실 텐데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소개는 이미 드렸기 때문에
소개는 생겨드리고 대신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토론이 끝난 6분의 토론이 끝난 이후에 우리 이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소를 하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시 이 온라인 참가하시는 분들, 질문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그 질의 링크에 질문해 주시면은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남호 교수님 한 7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남호입니다. 조부연 교수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제주 미래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뷰티 향장 분야를 언급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전공 분야가 화장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발표 토론에 제가 말할 부분이 아마 제주도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소 제가 하고 있던 그 바이오 산업 분야의 발전 방안에 대한 생각 중에서 3가지만 골라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문가, 또 제주도 정책 담당자들이 같이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주 미래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부연 교수님께서도 뷰티 향장 분야 얘기를 하면서 기초 화장품에 한정돼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의 그 외연을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K-뷰티 해외 인력 양성기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K-뷰티 해외 인력, 국내 인력이 아니고 해외 인력 양성기관 사업이 있는데 그걸 제주도에서도 운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27일 부총리 주재 이제 전략혁신 회의에서 K-뷰티 혁신 종합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제시한 게 국제 K-뷰티 스쿨을 오송산업단지에 2023년까지 매년 8,000명의 전문 인력을 해외에서 들여와서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난 사항이고 국회에서 추진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부분적으로 이게 제주도도 그 외국의 K-뷰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적당한 적정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K-뷰티 인력에 대한 도내에서 제주도 내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그런 수요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꾸준히 있어 와서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국 학생들이 와서 교육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비자 문제예요. 그리고 또 신원 부족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에서 비자 같은 게 면제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주도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외국 인력이 이제 한류에 따른 K-뷰티 교육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 와서 교육을 받으면 결국은 제주도 뷰티 산업의 홍보대사가 돼요. 그 나라로 돌아가서도. 그럼 당연히 도내에 있는 화장품을 제주도 화장품을 이용하게 될 거고 제주도 화장품에 대해서 판매에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는 해외 수출의 교두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주도가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해외 인력들이 인력 교류를 하다 보면 국제 자유도시가 되는데도 크게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오늘 제주형 K뷰티 교육에 대한 도정의 공감대예요.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면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그쪽에 예산 지원이 있으니까 부분적이나마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어떠냐.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기고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도정에서도 반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주 국제자유도시하고 제주도 화장품 산업하고 관광하고 여러 가지가 믹스가 돼서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산업 생태계의 확장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디지털 가속화 그리고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워낙 그 사회 산업 그 생태계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제주도 자체 내에서 이걸 다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된 국가 연구소를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더 유치를 하자. 그래서 제주도 산업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그 촉매 역할을 거기를 통해서 한번 구축해 보자.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대학에 있는 전문가, 도내 전문가로는 이거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역량이 부족하다 우리가. 그래서 국내 국책연구소 제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게 두 번째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부영 교수님도 이제 헬스 건강을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 제주도 갖고 있는 지금 송악 선언에도 청정 플러스 공존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청정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청정에 저는 건강을 더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청정 플러스 헬스 건강을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정이라는 건 생태학적인 접근입니다. 청정이라는 그릇에 건강이라는 콘텐츠를 담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청정한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강이란 그릇은 그냥 생태학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거기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R&D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건 산학협력입니다.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정의 건강을 더하자. 그러려면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걸 구현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임팩트를 가지려면 내용이 적어야 될 것 같아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그걸 통해서 제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더 완성이 되고 건강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제가 공감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첫 번째와 관련된 그 K뷰티 인력 양성과 관련된 해외 인력 양성 그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JDC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서남아시아 국가들 그 차세대 한국어 교사들을 초청해가지고 6개월 동안의 집중 연수를 했거든요. 올해도 또 된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참 참고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부탄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행복도 높잖아요. 그죠? 부탄에 있는 그 청년들을 제주도에 데려와가지고 산업연수를 시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제빵 기술 뭐 배우는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친구들이 한 6개월 해가지고 돌아가면은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 황경갑 이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일의 개법인 황경갑 이사입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부동산 투자나 이런 금융 쪽이다 보니까 오늘 투자 유치 패러다임 쪽 부분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여 이제 비행기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제주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트가 어떤 걸까 하면 아무래도 제주도는 관광이라든지 휴양이라든지 그런 걸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뭐 특정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그런 관광 개발 사업이라든지 휴양 개발 사업 그런 게 많은 뿐더러 기존의 뭐 신화 역사월드라든지 또 좀 잘 진행되지 않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투자 패러다임 쪽에서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이 제주 그동안 우리가 관광을 하다 보면 토지를 사놓고 어떤 특정 사업,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변수를 들면서 사업을 잘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런 투자자들에게도 그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토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토지가 올라서 지가 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경제적 시간 가치를 또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유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제주도와 함께 조금 더 장기 플랜을 세우면서 그런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를 조금 고민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국가 기관이라든지 단체, 국가 공사들이 토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LH 부분도 토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사업은 어떨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를 임대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보면 토지 임대료에 따른 것은 뭐 공시지가의 5%에서 공시지가도 최근에는 거래가가 가까워지고 있고 이 5%라는 것 자체도 물론 지금 현재 금리보다는 좀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 높인 부분도 있지만은 약간 그 부분을 조정해 준다면 토지 임대부 형태도 사업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은 사업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 임대부 형태를 조금 의견으로서 드리는 이유는 일단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장기 한 30년 또는 50년 정도까지 실제적으로 민간 사업자나 일단 투자자들이 장기간을 투자해서 30년 동안 운영하고 또는 50년 동안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꾸준히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단기간 예를 들어 5년이나 한 10년 내에 분양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사업 그리고 제주도를 위한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가 장기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관리하고 50년 동안 관리함으로써 좀 더 나은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존에 많이 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좀 자초되는 이유는 이런 투자자를 잘못 선정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심의를 할 때 보면 재무 비율도 보고 그들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보고 다 보고 그렇게 투자 심사를 하고 또 투자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토지 임대부 같이 50년,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같이 가면서 이익을 가져가라 하는 그런 약간의 투자 방법의 전환 이런 것도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사소한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 제주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자유구역이라든지 해서 외국인 투자자,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는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혜택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 임대부 사업에서도 임대료에 대한 혜택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혜택뿐만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당근을 줬으면 좀 채찍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물론 제주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은 가장 투자 유치라든지 컨셉적으로 빠르게 잘 이루어졌던 곳이 판교라고 보여집니다. 판교는 신도시 물론 주거적 부분을 개발했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이 다수의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초 판교 저희 분양계약서 같은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 실제로 혜택을 주는 부분, 토지를 조금 저가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고 페널티 조항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페널티가 그 토지를 언제까지 착공을 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준공을 해라.
그리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얼마다. 그리고 당신들이 제시했던 언제까지 준공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도 너네가 지었을 때는 임대는 예를 들어 뭐 정해진 비율 30%, 20%만 임대를 하고 나머지 70%, 80%를 자가를 써라. 이렇게 실제로 이 기업이 와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투자를 해서 빨리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가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고 당연히 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페널티를 섞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할 때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토지 임대에 관해서는 저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마을 공동목장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제 임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 박민호 팀장님 도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KT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KT에서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기준이 되는 AI, 인공지능이라든지 DX 이제 요즘 기업과 이제 정부 공공 이런 데 화두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분야를 제주도라는 곳에 이제 제주를 생각을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앞에 연사분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뭐 청정을 하고 관광을 하고 이런 국내에도 가장 이제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KT가 보유한 역량들, 이제 통신이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결합을 시켜서 깨끗하게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사례들 중심으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전달인데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5G, AI, 뭐 IoT,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모든 기업이나 공공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ESG 경영, 이제 환경이 이제 친환경 시대에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람이 했던 부분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 최적화 이런 기술을 이제 통해서 뭐 경영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활동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요. KT가 이제 아마 이제 하드웨어적인 장점들은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통신을 하거나 하고요. 굉장히 이제 초저지연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그 기술들이 이제 제주도에 도입이 되고 있고요. 초연결성이라고 해서 수많은 네트워크 센서들이 건물, 스마트폰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이 됩니다. 그런 정보들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관점에서는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올라가는데 뭐 AI,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이제 결합을 시켜서 뭐 이제 탄소에 대한 뭐 배출을 기후위기를 관리를 한다거나 뭐 자율주행을 해서 한다거나 요즘에 이제 뭐 지역화폐 종이가 아닌 이런 지역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통신사가 가지는 역할 중에 이제 제주도를 위해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통신사가 지금 뭐 KT 같은 경우는 전국 그 각지의 주요 사통팔달 위치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고요. 공중전화 부스나 이런데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들을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된 센서가 수집된 정보를 플랫폼으로 이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해서 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든지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행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좀 빠르게 그렇게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사례에서 이제 보면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정보의 이제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앱이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최근에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갈 때 지능적으로 이제 터널에 진입을 하게 되면 차량이 저희가 창문이 올라가고 내기 모드로 전환되는 시스템들, 뭐 예를 들어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아니면 제주도에서 여행을 갈 때 안전한 여행길, 안전한 공기질, 아니면 저희가 학교를 갈 때 안전한 통학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기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가진이라고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있는데요. 집에서 진이야, 우리 집에 미세먼지가 어때? 오늘 바깥에 내가 외출을 해도 돼? 아니면 바깥에 우리 집에 지금 공기 개선시키는 장비들을 언제 가동을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제어가 되고 이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스킵하겠습니다. 그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건강이 이제 취약한 밀집 지역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 공기질을 정확하게 분석을 측정을 해서 공기를 개선시키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뭐 공조기라든지 청정기라든지 이걸 지능형으로 똑똑하게 공기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도 효율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단지의 뭐 커뮤니티센터에서 오늘 공기질이 나쁘니 외출할 때 다 조심하십시오라는 이제 이런 활동들도 할 수가 있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어떤 배출원들이 굉장히 그 공기질 오염물질이 많은 공장이라든지 뭐 축사, 산단 이런 지역에 이렇게 상황실을 통해서 직접 출동하지 않고 현장에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물들 같은 데도 굉장히 이제 효과적입니다. 건물들에 우리가 건물들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 공기질 변화에 따라서 공조기를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물이 약 600만 개가 있고요. 그 대한민국 건물의 공기질의 뭐 강도라든지 공기질 상태에 따라서 공조기의 강도라든지 빈도를 조정을 하면 이런 전기료나 관리 비용을 굉장히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고요. 에너지가 줄여줌에 따라서 탄소가 이제 줄어들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시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다수가 모이는 경기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론을 띄운다거나 스프링쿨러 아니면 경기장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조기 시스템하고 연동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장이라든지 이 오염물질 배출원이 이제 있는데요. 24시간 상시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큰 이제 행정력의 편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나절 현장에 가서 아니면 휴일이나 밤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제 이 공기질을 관리를 하고요. 이 관리자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게끔 해서 스스로 이렇게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좀 스킵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기질 미세먼지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물을 뿌리는 살수차, 청소차들이 이제 돌아다닙니다.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 청소차들이 일정의 그 공기질 상태를 모르고 균일하게 이제 물을 싣고 가서 이제 청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석 진단이 되면 어디에 물을 뿌려야 될지 아니면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적용을 해서 실효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예. 차량들에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보는 그 내비게이션에 공기질이 어디를 좋다 그런 정보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로봇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아니면 굉장히 이제 뭐 유해한 이런 공간에 로봇이 이제 자동적으로 가서 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이제 어떤 거냐면 서울에 이제 25개구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 이제 북서풍이 이제 불어오는 시기고요. 하루에 24시간의 공기질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시간입니다. 빨간색이 이제 공기질 나쁜 지역을 의미를 하고요. 초록색이 이제 굉장히 파란색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서울에 이제 25개구의 같은 공간에 시간에 따라서 아마 빨간색이 점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같은 공간이라도 공기질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지역,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관리되지 않은 지역들을 저희가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네, 이렇게 이제 그 대한민국의 공기질 지도, 미세먼지 지도를 저희가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구축을 해서 어느 지역이 나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개선을 해야 되고 저희가 하는데 그 데이터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질이 나쁜 지역, 좋은 지역을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 정보를 시민들,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대응이나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그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제 굉장히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건강에 이제 민감한 계층들이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뭐 제주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굉장히 공기질이 나쁠 때는 약 그 대한민국 국민의 5.6%가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된다거나 의료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요거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탑골공원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인데 정보에 굉장히 둔감하거나 이런 분들은 공기질 상태 관계없이 이제 외출을 하십니다. 뭐 옛날에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런 그 정보에 둔감한 그 건강한 민감 계층들한테는 이런 정보를 빨리 제공을 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P를 저희가 주차를 할 이제 제주도에 굉장히 차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정차를 할 때 자동차에 P를 놓느냐 D에 놓느냐에 따라서 이 공기질 관련된 미세먼지가 약 20%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민들한테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깨끗한 제주를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발표를 듣다 보니까 아까 스마트 환경 기술을 이용한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제주도는 계속 우리 양돈의 그 악취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야도 가능한지를 나중에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은 다 끝났고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 앞에 분들은 제가 7분을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1분씩 단축해서 6분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영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 교수님, 제 네. 말씀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6분 시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충분합니다. 제주는 제가 좀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도시인데 참 갈 수가 없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조부영 교수님 그 미래 산업 생태 구축에 관한 발표 토론 잘 들었고요. 또 세 분 토론자님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형호라고 합니다.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요건을 살펴보면 시장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장 자체가 얼마나 큰가가 한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하의 그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가가 그 큰 요인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제주의 그 직접 투자를 결정하는데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토론을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그 청정 제주 송화선언에 비춰보면 화학산업이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용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이 청정 제주 송화선언이라든가 실천한다거나 아니면 그 청정 제주 자체를 만드는데 아주 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이런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어떤 산업이 되겠는가, 유치해야 되는가. 그러면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그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그 산업이 뭐가 있겠는가.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술을 디자인한다든가
아니면 그 특정한 그 부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아니면 뭐 아트나 예술, 창작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런 에너지는 적게 쓰면서 그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을 유치하는 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조병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람, 상품, 자본. 경제학에서 자본은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내추럴 캐피털, 자연 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메이드 캐피털, 피지컬 캐피털, 아니면 그냥 말하는 뭐 기계나 그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휴먼 캐피털이 있습니다. 내추럴 캐피털은 뭐 제주도가 아주 풍족하고요. 맨메이드 캐피털은 앞에 두 가지 고전을 생각해 볼 때, 에너지를 고려해 볼 때, 참작할 상황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휴먼 캐피탈인데 휴먼 캐피탈을 여하이 적정히 올리느냐에 따라서 청정 제주와 그 산업이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제주 테크노파크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주 테크노파크가 인적 자본을 용성하는 데 이용된다면 결국 사람의 두뇌를 쓰는 산업을 위주로 산업 생태계를 개발한다면 그리하여 제주도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그런 곳으로 만들면 결국은 두뇌가 모여올 것이고 그 두뇌가 크리에이티브한 그 산업을 이루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이 청정 자연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개발하여 세계에 보여주면 당연히 그것을 팔 수 있겠죠. 그걸 배우러 사람도 오겠고요. 그래서 과연 청정자연, 통합선언에 기초한 청정자연이 이루어진 제주도가 산업도 융성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그런 모형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면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인적 자원도 모을 것이고 기술에서 개발도 가능하고 결국은 그런 그 IP 그 지적 자본을 결국은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그런 모형의 그 아주 좋은 모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그 네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장 교수님. 네, 네. 상당히 시간을 너무 아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네, 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실 때 교수님께서 또 이미 살아본 경험이 있는 하와이하고 또 발차적 방문한 적이 있는 제주하고 비교할 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디를 더 선택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질문 감사합니다. 하와이는 뭐 제가 공부한 곳에 살아온 곳인데 하와이는 산업 개발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을 개발하는데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것도 결코 두 곳을 연결시켜서 개발을 안 합니다.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건너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을 위주로 살다가 산업이 없으니까 관광 산업이 침체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하여 하와이가 들어오는 것이 첨단 농업, 기술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와이는 근본적으로 자연 보훈이 최우선이고요. 산업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옵니다. 이런 경우에 제주도는 하와이도 보시면 어느 육지로부터도 굉장히 멉니다. 제주도는 중국도 가깝고 일본도 가깝고 본토도 가깝습니다. 그런 경우에 봤을 때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한 산업이 유치된다면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생산도 높고 가격 좋고 그러면 누가 그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유인 정책을 마련해주면 FTI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을까 감히 장담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발 질문에 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크리스토퍼 라이 홍콩 무역발전국 한국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Hello.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부장님 편안하게 한 6분 내지 7분 정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 교수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홍콩 무역 발전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로 그 홍콩과 한국 간의 그 경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홍콩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온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독특한 상황들이 다 가지고 있죠. 홍콩도 제주도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화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 내용들이 그 어느 정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FDI를 이제 유치하는 것은 그 특히 이제 개방 경제에 있어서 그 많은 그 숙련된 그 인력이 필요하죠. 네, 그랬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천연 자원, 그 천혜의 자원의 아름다움을 잘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제한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이제 경제 그 개발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홍콩은 사실 FDI의 그 주요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부상하는 그 제조 산업 영역의 그 덕분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외교 유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요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약 그 5시간만 있으면 저희가 그 이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 저희의 개발과 관련된 로지스틱 센터를 그 발전을 시켰고 그곳을 통해서 자본화를 시켰습니다. 네, 홍콩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 친근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입안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산업과 관련된 계획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패블릭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공중 그 주택 사업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교육과 같은 분야를 그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네, 그 국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공장의 그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조 산업 분야를 추후에는 이제 서비스로 집중시켜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1992년에서 1997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의 채용률을 2.5% 이상 그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과 관련된 그 서비스가 네, 홍콩이 여러 가지 그 국제 그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금 현재 그 홍콩의 GDP의 90% 이상이 이런 금융 시스템과 이제 서비스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경제를 개방을 함으로써 현재의 경제 성장과 외교 유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보다 중국에 진입을 하는 것보다 홍콩을 그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국가가 되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투자 벤처들도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커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 FDI의 60%가 사실 홍콩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자본 그 배치가 가능한 여건들이 현재 그 전 세계 글로벌 성장의 중요한 동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자 유치를 하고 있는 데서는 이런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프라와 그리고 시장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업가 정신에 어느 정도 그 혜택이 되는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유리한 그 지역 내의 환경도 굉장히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를 그 새로운 그 시장 그 분야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본화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린 금융 또는 여러 가지 보건 분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의 파괴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다른 패널리스트 분들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제주도가 결국에는 많은 외자 유치를 위한 그 목적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투자 파트너를 유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서 홍콩과 그 홍콩 기업들도 그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의 기회에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의견이고요.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또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홍콩이 이 FDI 투자 유치를 위한 그러한 뭐 조직이 당연히 있겠죠. 그 조직 어떤 조직이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FDI 뭐 목적이 다 국가마다 비슷하겠지만 홍콩이 특별히 이 FDI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혹시 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연하죠. 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에는 여러 가지 투자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홍콩 정부가 운영을 하는 인베스트 홍콩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맨데이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러한 그 기관들이 그 전체적인 그 경제 그리고 투자 목적지를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의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부터 저희가 교역 그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기관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분야에 집중을 하는 기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홍콩 과학 테크놀로지 파크 또는 홍콩 스타트업 전문 기관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홍콩이 자본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전통적인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소싱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이것이 이제 뭐 민간 자본이든 공적 자본이든 여러 가지 그 소스를 통해서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런 투자를 다각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홍콩은 가장 새로운 기회에 언제나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국 시장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휴일을 보내기 굉장히 좋은 곳이기도 하죠. 그거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G 또는 헬스케어 이러한 분야들이 그 제주도에서 저희가 홍콩 투자자들의 관심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윤찬엽 교수님. Hello everybody. Hi, Kang. How are you? 네, fine. 안녕하세요. 윤 교수님 한 6분 정도만 컴팩트하게 좀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kay, I will be short. 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교수님께 이 세션에 대해서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 교수님께서는 AI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칼리파 대학에서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MSc PhD 레벨 1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그러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AI와 관련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블록체인에 관한 것입니다. 둘 다 보안에 대한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온라인 거래, 온라인 교육. 현재 저는 대학에 가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웹이나 이런 줌, 팀즈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신기술에 대한 AI 그리고 제주를 위한 AI에서는 우리 모두가 여건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글로벌 여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패스가 모두를 위해서 인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그 정부의 그 격리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완화시켰습니다. 20일이 지나면 격리를 하고 20일이 지나면 이제 격리에서 풀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용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PhD 박사학위 학생들이 해당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백신을 맞은 것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증할 수 있냐 이것인데요. 한국에서는 벌써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 덕분에 벌써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한 것이죠. 엄청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적시에 이러한 효율성이 있는 기술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코로나19 검사, 검증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레저를 이용한 것입니다. 원장을 이용해서 가능한 것이죠. 한 명이 등록을 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된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제주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제주의 환경을 즐기러 오는데 저도 제주에 교환 교수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대학에 온 적이 있었는데요. 하와이에 유럽인들이 방문하는 하와이라고 한다면 제주는 전 세계인을 위한 제주가 될 것입니다. 기술 덕분에 이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술을 현명하게 결합을 시킨다면 코로나19 백신 증명 그리고 격리 완화 조치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AI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I를 위한 사이버 보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AI를 위한 사이버 보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체 매트릭이 있는데요. 지문, 홍채, 우리의 목소리 이런 것들 또 이제 우리의 뇌까지 사용하고 있죠. 이미지를 위해서요. 이것들은 다른 사람과 확실히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체 매트릭 자체가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체 정보를 이용한 글로벌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권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토큰 같은 것이죠. 이런 토큰에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들도 유전자 정보가 비슷하고 닮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조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생체 정보를 이용한 여권을 사용을 하면 그런 위험이 없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연구한 것은 이 홍채, 우리의 얼굴, 이러한 생체 매트릭을 멀티 모달리티라고 하는데요. 딥러닝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에 이용한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IoT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생체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서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일까요? 생체 정보를 여권으로 사용을 하면 이런 걱정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vaccination program. 전 세계적인 그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전문가답게 우리 AI 쪽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이그샘플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이제 다 돼갑니다만은 뭐 저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블록체인을 차고 나간 것은 굉장히 잘했다. 저는 뭐 지금도 잘했다. 그런데 계속 우리 도민들의 생각에는 블록체인 하면 반드시 가상화폐다.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니까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또 이제 우려와 걱정 때문에 블록체인이 지금 많은 걸음으로 가는데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또 우리가 이제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혹시 우리 온라인으로 뭐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이제 혹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혹시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네.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 현장에서 다섯 분 교수님하고 온라인으로 3분 교수님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저희들도 송악선언이라든지 기후변화 등과 연계해서 기존의 관광 개발 사업 위주에서 ITBT라든지 CT 분야 투자 유치하겠다고 저희들 방침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 부분에는 많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조 발표에도 있었지만 나머지 교수님들도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기존의 우리 관광개발 분야에서 특히나 기한 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는 준공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스마트 그리드 활용 방안이라든지 바이오 건강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러면 해외 투자하는데 이런 분야에 IT나 BT나 CT 이런 부분에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네트워크가 아주 취약합니다, 얘들. 그래서 기본적인 모형 관계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을 우리 첨단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어떠한 모델을 기존적인 모델 뭐 어떤 부지 확보라든지 투자비라든지 어떤 산업 규모 이런 부분 아니면 뭐 인력 확보 까지도 어떤 기본적인 모델들이 좀 있어야 저희들이 투자하는데 좀 실무 현장에서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히 가장 문제가 처럼 어떤 해외 홍보 투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한다 하지만 어떤 특정 타켓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으로 어디 박람회라든지 참여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성공으로 가기에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교수님들이랑 전문가님들이 있는데 좋은 방안들이 있으시면 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로점 세션이 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우리 참여하신 이 모든 분을 포함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까지 포함하고 또 우리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우리 담당 부처에서 일종의 TF팀 비슷하게 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회의들을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들어보면서 이제
마지막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 제주 FTI는 좀 양극화 현상이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산업별로 좀 양극화다, 그죠? 이제 관광 중심, 그 다음에 부동산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별로 양극화였다. 중국 자본, 중화권 자본 중심.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FDI가 좀 이제 앞으로 좀 고도화를 시켜야 돼요. 고도화. 고도화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투자 3년 원칙, 이것들은 제가 FDI를 고도화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뭐 이제 홍콩, 싱가포르 됐지만 그건 우리가 홍가포르 제가 개념을 두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비판을 하는데 홍가포르에 우리가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이제 그건 국가가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만은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홍가폴처럼 되려 그러면은 우리 자치권이 충분히 확보가 좀 돼야 되는데 특별자치도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또 실질적인 한계가 우리의 그런 벤치마킹을 좀 어렵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모든 발표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박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좌장, 발표자, 토론자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면서 이것으로 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